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손영부 대표님 재능 기부 특강 미니멀 라이프 6단계 정리법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둥아빠 북클럽에서 약간의 공지사항이 잠시만요. 네, 네. 손영복 대표님의 재능 기부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다둥아빠 북클럽 오픈 채팅방에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전부터 낮 12시까지는요. 여기 계신 북클럽의 모든 회원 선배님들이 홍보와 블로그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에게 동의를 구하신 분들께도 제가 동의 구하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낮 12시 이후부터는 북클럽의 공지사항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뭔가 공유를 해야 되실 분이 계신다면 개별적으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영복 대표님의 재능 기부 특강의 후기는요. 반드시 블로그 후기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블로그는요. 길게 말고요. 블로그 한 페이지입니다. 블로그 한 페이지라고 한다면요. 우리 핸드폰으로 보셨을 때 핸드폰의 첫 화면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예. 그래야 선배님들이 별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블로그 후기를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 손용국 대표님의 이렇게 재능 기부 특강이 더욱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블로그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화본은 이후부터는 1만 원으로 적용이 되어서 신청하신 분들께 전송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선배님들은 이렇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녹화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카카오 채널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손영빛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의 내용은요. 정리와 미니멀 라이프란 주제,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6단계 정리법, 그리고 정리 컨설팅의 사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손영복 대표님의 재능 기부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이제 신청자분들이 좀 계셨는데, 네, 오늘 늦은 밤 제가 후회하지 않게 어떤 좋은, 재미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비움을 통해 행복을 찾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는 한 45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Q&A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엑기스만 모아왔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실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었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간 경영 전문가 또는 스마트 손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퍼스널 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1인 기업 프리랜서 강사예요. 네, 2015년 4월부터 저는 이쪽에 정리 쪽에 프리랜서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저도 일반 직장인이었었어요. 되게 평범했던 직장인이었는데 김용환 교수님의 연합나비 독서 모임에 나가서 책을 읽다가 정리라는 직업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이런 것들을 뭐 강의 들어보고 하다가 이게 직업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딱 4월 달 됐잖아요. 딱 정확하게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저한테는 달이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처음 2015년 4월에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던 이 프리랜서 일이 저는 이 정리 컨설턴트였었어요. 정리 전문가, 정리 수납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강의를 좀 더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강의 분야는 이렇게 스마트 정리의 기술이라고 해서요. 이건 디지털 쪽 정리에 포커싱이 된 겁니다. 핸드폰 정리부터 시작해서요. 컴퓨터 바탕화면, 그 다음에 폴더 트리, 파일 정리하고 노션이나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이 자료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관리해서 그걸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정리의 기술이라는 주제의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에버노트만 따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역시 에버노트로 자료 정리하고 이걸 통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거. 이제 그 스마트 워크라는 게 개념에서 접근해가지고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업무 환경 정리라고 해서요. 책상, 서류, 이제 PC, 이런 이제 정리였었는데 저한테 프리랜서 강사를 했을 때 메인 컨텐츠는 지금 이 업무 환경 정리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2015년 4월부터 집 정리를 위주로 막 한 2년 넘게 이쪽에 아예 그냥 집중을 해서 올인해서 했다고 하면은 한 2017년 6월부터는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 만들어서 했던 강의가 서류 정리라는 컨텐츠였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서류 정리라는 컨텐츠가 이제 국내에서 없었고 거의 뭐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서류 정리 강의가 열렸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렇게 이제 메인 컨텐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저도 3P 바인더를 사용을 해요. 2014년부터 3P 바인더를 사용을 해서 어, 혼자 막 그냥 독학해서 사용을 했는데 주위에서 너무 잘 쓰니까 야, 너 이걸로 강의해라. 너는 웬만한 마스터드보다 잘 쓰는 것 같으니까 강의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 경영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블로그나 카카오 채널도 또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컨텐츠로 강의하고 있고 뭐 출강 나가고 1대1 코칭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리랜서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 출연도 조금 나갔는데요.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걸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보셨으면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얘기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수방사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분?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들어만 보셨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보신 분 나오셨네요. 이 남편의 취미를요, 아내 몰래 집에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 남편 취미방.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면은 거실에다가 낚시터를 만들어주고요. 만화책 좋아하면 만화방, 뭐, 게임방, 당구장, 노래방, 이런 것들, 이런,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실제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여기에 저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이시나요? 이 남자, 안경 쓴 남자? 이 안경 쓴 남자가 지금 저예요. 동일 인물이고요. 여기 또 가운데, 센터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게 접니다. 이때 한참 제가 집 정리를 위주로 나갔을 때 정말 운이 좋게 이 수방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이 왼쪽 남자 3명이 다 정리 컨설턴트거든요. 남자 3명이 팀을 이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리더를 해가지고 어, 한 2015년 9월부터 한 8개월 정도 고정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재밌는 연예인 보는 재미로 나갔던 그런 재밌는 경험을 좀 했었었고요. 저희가 맡은 임무는 이런 거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낚시터를 거실에다가 만들려면은 거실에 있던 모든 가구나 물건들이 치워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방송 이후에도 불편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수납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임무를 맡아서 출연을 했었었고요. 정말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그 남춘천 쪽이었었거든요. 남춘천 쪽이었는데 남편이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의뢰를 한 거예요. 나 만화방을 집에다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제작진하고 인테리어하고 이제 저희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방을 만들려고 했는데 방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대가 살고 있었어요. 장인, 장모, 부부, 자식, 자녀들 해가지고 이렇게 3대가 살고 있었는데 방이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방, 부부 침실방, 그리고 요방 하나 이렇게. 근데 남편이 침실을 만화책방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이 방을 침실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난감했고 어려웠는데 어찌됐건 만들었어요. 네. 어찌됐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방으로 부부 침실로 이렇게 만들어 줬었고요. 실제로 방송에서 이 와이프나 이 장모님이 이 방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어떤 후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드라마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쵸. 그때 막 그 와이프들은 막 욕하면서 보고 같이 막 뚜껑 열리면서 뭐 보셨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신 하우스와이프라는 드라마는 제가 2018년 한 5, 6월 달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정리라는 소재로 최초로 만들어진 드라마였었습니다. 여기서 하석진이 남자 정리 전문가로 나오고요. 그냥 주위에 정리하고 청소를 해주면서 삶에 주는, 이 사람에게 주는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 네, 그런 것들도 풀었고, 그 안에 뭐 로맨스나 뭐 하여튼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엮어가지고 했던 그런 드라마였었는데, 이거는 다 보셨어요? 이게 시청률이 3%도 안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약간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보고 기대를 했던 게, 이 정리 드라마가 좀 알려지면은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드라마를 좀 많이 보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드라마에 출연을 한 건 아니고요. 촬영 현장에 가서 자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사석진 정리 전문가인데 정리를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옷이나 양말 개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의 장면을 만들어서 그게 실제로 방송하면 나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이제 그러한 자문 역할을 맡아서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관지어서 오늘은 이런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념부터 하고요. 간단하게 민원 여섯 단계 정리법,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정리 컨설팅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들 이제 몇 개 가져와서 좀 소개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요, 조용하게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 있죠. 정리 밑에 필요화부터 과감하게 버리는 것까지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숫자를 세까지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필요와 불필요를. 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지금 읽어보세요. 네, 지금 이 정리의 정의에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채팅장에 단어 하나씩 남겨주세요. 정리란 필요와 불필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나한테 눈에 띄는 단어. 네, 버리는 것, 불필요, 구분. 네, 그렇죠.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오시죠. 알고 있어요. 네, 저희들은 정리가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네, 그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는 여기서 더 함축을 시키면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네, 이게 정리예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조금 더 실천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강의가 좀 준비가 되었었고요. 일단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요. 이거예요.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막 가지런히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히 놨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죠? 얘는 정리가 아니라 정돈이에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버리는 게 빠졌기 때문에. 버리는 게 없이 뭔가 했다. 그럼 이거는 정리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인데요. 이 버리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물건이든지 간에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나 또 내 주위에 보이는 책 또는 옷, 모든 물건에 뭔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려면은 그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부터 막 비우게 되죠. 네, 이런 비우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본질에 좀 접근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의 본질에 접근하냐? 우선순위라는 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막 내가 우선순위 떨어지는 것들을 계속 비워요.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물건들, 우선순위가 높은 물건들이 주위에 딱 남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물건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투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되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구나를 물건을 통해서 또는 이 공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의 삶의 이제 본질에 좀 접근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정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버리기라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미니멀 라이프는 뭘까요? 미니멀 라이프는 한 5, 6년 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한 5년 전에 한번 크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검색하면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욕이나 소유물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양식, 이거를 미니멀 라이프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미니멀 라이프의 문화적인 형태가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니멀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트. 용어 정리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미니멀리즘이 왜 중요를 할까요? 정리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이런 미니멀 라이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니멀 라이프는요, 어, 이거예요, 본질에.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요. 더 자유로우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미니멀리스트들의 지향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더 적게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것에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 있죠.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미니멀 라이프는 안 돼요. 네, 당연합니다. 20대 남자 싱글, 그리고 30대 여자 싱글, 40대 주부, 이런 각자의 연령대에 맞는 미니멀 라이프는 전부 다 형태가 달라요. 하지만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내가 이런 이 공간이나 물건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또 소유욕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6단계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정리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정리에도 시기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어느 때 정리하면 좋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네. 또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실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기. 이럴 때 정리하면 잘 되는 것 같다. 자기 전에요? 네, 계절이 바뀔 때, 지금 이 순간, 정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먹었을 때, 수시로, 나가기 전. 바로바로. 그쵸. 네. 이사시. 네, 이사시. 한 달에 한 번, 환경을 바꿀 때. 그날. 네. 또 대답이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정리는요, 정리할 게 아예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최고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정리할 게 없어요. 뭐 따로 뭐 옷을 어떻게 뭐 해야 된다든지, 책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뭐 물건을 어디 꺼내서 집어 넣어야 된다든지, 아예 이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최고의 이제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리했을 때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뭔가 내가 진짜 너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예를 들어 뭐 서랍 문을 여는데 잘 안 열리고 닫히지도 않아요. 네. 또는 아이의 방이 뭔가 이렇게 창고로 완전 변해 있을 때, 분명히 나는 아이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 아이의 물건, 부모의 물건들이 꽉 차가지고 그냥 창고가 돼 버렸어요. 네. 이런 거를 내가 딱 인지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떠났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방을 마련해 줘야 되죠. 뭐 그런 시기라든지, 또는 자녀가 커서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그럼 공간이 비잖아요. 어떤 이제 그런 시기들, 또는 이사를 했을 때. 그래서 정리가 의뢰를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사 후 정리가 좀 많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짐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 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이렇게 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을 때, 정리를 그때 딱 마음을 먹고요.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조금 지나서 해야지 그러면은, 제 경험상 이사 후에 좀 나중에 정리해야지 했을 때 그게 1년, 2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예 마음 먹었을 때 정리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못해. 네, 진짜 막 여력이 안 돼. 어떻게 정리할 때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정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거죠. 막 정말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면은. 어떤 그럴 때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인지가 됐을 때 바로 실천을 하시고 마음 먹고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유, 좋은 일 하셨네요. 친구네 집에 오늘 정리 도와주러 다녀왔다고. 네. 이 훌륭하신 분. 네. 그쵸. 이게 버리는 게 사실 가장 힘듭니다. 저희 정리 전문가 입장에서도요, 가면은 이 버리는 거를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의 컨설팅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고객이 이 버리는 거를 빨리 결정해 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도 그날의 컨설팅의 어떤 시간과 그런 질적인 차이가 사실 많이 나기도 해요. 자, 일단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공간에도 목적이 필요해요. 분명해야 돼요. 공간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방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줬어요. 놀이방. 그러면은 아이 놀이방에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전부 다 그 방에서 나와야 돼요. 부모 책, 부모 물건, 컴퓨터, 책상, 옷, 이런 거 있죠. 아이하고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조리 그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요. 그 방에 어울리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보이게 돼요. 네, 그 물건들을 빼놓고 오로지 그 아이들을 위한 물건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일단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 목적에 맞는 물건만 남기시는 거죠. 네. 아이들을 위한 책, 아이들을 위한 물건, 네. 그런 것들만 딱 남기시고 나머지 물건을 이제 싹 빼시면은 일단은 공간 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물건으로 다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실의 목적은 뭐죠? 우리 부부 침실의 목적. 거기서 뭔가 부부의 사랑을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갔다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굉장히 안락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밖에서 막 일하고 힘들어서 딱 침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 옷 걸려 있고 막 책장에는 물건이 막 그냥 꼿꼿이 막 박혀 있고 이러면은 이게 나한테 편안함을 주지가 않고요. 그냥 뭔가 약간 심란함을 줘요. 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발현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아내한테 불만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딱 들어왔는데 그냥 막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침실 공간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중요해야지만 그 목적에 맞는 공간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물건만 남겼어요. 네. 네 번째. 물건도 집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밖에서 일하고 오시면은 다 집으로 오시죠. 네, 네, 다 집으로 오시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건을 썼으면은 이 물건이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제대로 쉬겠어요? 그냥 물건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물건을 사랑해야지만 내가 딱 물건을 잘 썼으면은 얘가 어디 잘 보관하고 얘도 잘 쉬어야 내가 나중에 얘하고 같이 뭔가 다시 나랑 일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건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게 되면요. 그 물건은 굉장히 아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련할 수 있는 집이 좀 필요해요. 뭐 바구니가 됐든지 간에 서랍이 됐든지 간에요. 그런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집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버리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네, 버리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기준들이 보통 있습니다. 네.
음, 보통 한 2년 정도를 잡거든요. 한 옷도 2시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겨울이 다 지나갔죠?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옷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들 딱 보시고 그 옷 중에 이번 겨울에 안 입은 옷이 있어요. 네, 있죠? 자, 그러면 그 옷이 작년에도 안 입은 옷이에요. 그러면 그 옷은 안 입은 지 3년 이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런 옷들부터 사실 조금 비워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왜 2년을 잡은 이유는요. 통상적으로 2년이 지났으면은요, 그 옷을 3년, 5년 이상 안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보통 2년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같은 물건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거. 네, 그래서, 어디에 마트 갔을 때 이런 거 자꾸 현혹되시면 안 돼요. 2 플러스 1. 이런 거. 네, 1 플러스 1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시면 됩니다. 네. 이게 다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다 마케팅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 홈쇼핑 보면은 마감 임박 하시잖아요. 막 물건이 없대. 근데 그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네,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분명하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하시고 그 물건을 사기 전에 고민을 하세요. 며칠 그냥 고민을 하세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고민을 하시면은 답이 나와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했는지 안 필요했는지. 필요하면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주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서 그 물건을 제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셔도요. 전혀 네, 아깝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 나왔죠.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어, 이 버리는 것보다 사지 않는 거. 네.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이게 물건이 너무 멀쩡하고 새 거예요. 그러면은 네, 나눠 마시면 돼요. 또는 요새 많죠. 당근. 네. 당근에다가 내다 파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 아름다운 가게나 오켄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셔도 되고 또는 지역망 카페나 단톡방에다가 이거를 나눠 먹거나 팔면은 뭐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봤는데 단톡방에다가 사진 찍고 이거 얼마에 팔아야 하니까 한 2시간 안에 와서 현장에서 돈 지불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완전 당근을 미리 저는 봤어요.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비워내시면 될 것 같고요.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지 않기인데요. 이 사지 않으려면은요, 그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내 물건이 파악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뭐 일일이 재고조사해서 재고조사표를 만들진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물건이 어떤 물건이 어느 양만큼 있는지는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마트 갔을 때 네. 내가 집에 그 옷 할 때 그 뭐죠? 샤프란 같은 거, 피존 같은 거, 압축해서 쓰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피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하여튼 그런 거, 섬유유연제 같은 거 그게 집에 있는데 마트에 딱 갔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건데 원 플러스 원을 해. 그럼 혹해서 사잖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는 사면은 두고두고 쓰니까 미리 사놓자. 이렇게 사놔요. 그렇게 딱 사갖고 오면은 집에 나는 한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나중에 5개야. 네, 이러면은 뭐 거의 한 5년, 10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불필요한 거를 갖고 계시면은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 개, 2개, 3개 생기면은 결국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을 갖고 있는지 양을 파악하셔서 이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절제를 하는 네,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6가지 단계로 제가 가져왔고요. 네,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정리에도 일단 시기가 있고 공간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신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물건만 남기고 다른 물건은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물건에 집을 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자리. 네, 그런 다음에 물건을 버릴 때 그 기준을 확실하게 네, 뭐 내가 2년 지난 거는 일단 다 버려보겠다. 또는 누군가한테
뭐 팔겠다, 당근 이런 것도 팔겠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잡아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물건 양이 파악이 되시면은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결제를 하시는 거. 네, 이렇게 되셔야 유지가 잘 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정리, 좀 더 나아가서 미니멀 라이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어떤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컨설팅 사례를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제가 답변은요, 이거 끝나고 한번 싹 몰아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방입니다. 이 방 어떠세요? 보시고. 신난하죠? 네. 일부러 어질러 피고 사진 찍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이제 고객님이 의뢰를 하셨는데, 어, 이 방을 아이방으로 이제 만들고 하셨어요. 네, 아이방.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천지개벽이 천지개벽이 예, 버금가는 그런 애프터죠. 잘 보시면은 이 책장이 나갔어요. 이 책장이 지금 없어졌고요. 뭔가 이런 조그만 옷장이 하나 들어왔죠. 네, 그리고 요게 아이들 장난감이 통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가구 배치를 가구 이동을 많이 시켰어요. 가구 이동. 왜냐면은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게 다 문에서 찍은 거예요. 문에서. 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높은 게 있으니까 공간이 전체적으로 되게 불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비슷한 가구의 크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일단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아이들 물건만 있죠. 이거 보시면 같은 집 거실이에요. 방금 아이방. 예, 같은 집 거실인데, 예, 거실도, 와, 진짜 난장판입니다. 예, 난장판이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이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소파가 창문 쪽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딱 거실에 문 열고 현관 들어오면은 거실이 보이는데, 이 책장이 눈에 처음에 띄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책장에 키가 맞는 책들을 일부러 갖다가 넣었어요.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정갈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 거고요. 이 거실의 맞은편 한번 볼게요. 네, 이 거실의 맞은편이에요. 소파가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창가 쪽으로 간 건데, 이게 보시면은 뒤에 아이들 책장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옷장이거든요. 아이 옷장. 잘 보세요. 아이 옷장과 책장이 아이 방에도 있었고 거실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혼란스럽죠. 왜냐면 내 물건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정리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었고요. 구조상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난 책이 저기도 있고 옷장이 저기도 있는데 내 방은 여기야. 근데 여기에도 책장이 있고 물건이 있어. 이러면은 어디다가 정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다가 다 몰았어요. 아이방에다가. 그러면은 확실히 인지하겠죠. 아, 나의 방은 여기고 나의 물건은 여기에 있어. 네.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여기를 네, 이렇게 바꿔드렸죠. 음. 네. 사진 찍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찍는 줄 알았나 봐요. 여기도 아이가 셋이었었어요. 셋이었었고, 네, 이렇게 책장들을 이렇게 해서 바꿔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고두고 해줘야 되는 정말 역대급 집이었는데, 한 가지. 지금 이 정리 컨설팅 사례 있잖아요. 이 사례는 후기 올리실 때 사진을 좀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약간 프라이버시라 막 이렇게 사진이 떠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후기 올릴 때는 약간 좀 블라인드 처리해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 양재동이었어요. 양재동에 노부부가 살고 계셨었고요. 한 4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집에. 네, 집이 40평인데 그 넓은 40평대 집에 온 집안의 모든 공간에 물건이 다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부부 딱 두 명만 누울 자리 말고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예, 진짜 너무 심각했던 집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정리 의뢰를 하셨고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 되게 명망 있는 집이었었어요. 재단을 2개나 소유를 하고 계셨고, 양조동에 4층짜리 이제 건물도 갖고 계셨대. 하여튼 돈도 많고 명망도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제 집이 이랬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재였어요. 서재. 네, 서재를 이렇게 바꿔드렸고요. 이렇게 바닥이 다 보였죠. 그리고 네, 여기 이게 안방입니다. 이게 안방이고요. 이렇게 네,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거실이에요. 예, 정말 엄청나죠? 네,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컨설팅을 가면은 음, 정말 물건이 많은 집이다. 한 25평이에요. 정말 물건이 많은 집이다 했을 때 한 6명이 가고요. 안 끝나면 그 다음날 3명, 안 끝나면 그 다음날 한 2명. 네, 보통 이렇게 갑니다. 진짜 심각한 집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명씩 4일 동안 투입이 됐어요. 네, 총 36명이 투입이 진짜 이렇게 했던 집이 없었습니다. 네, 하루에 9명씩 4일 동안 갔다는 거는요, 어, 저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사연을 말씀드리자면은, 명망 있는 집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 노부부님이 지역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졌겠죠. 네, 근데 집이 이랬으니까 어때요? 사람 초대를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집의 모든 가전기기와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 집을 보여주기가 창피해서 수리공을 못 부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정리를 했는데 또 버리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정리했던 시기가 이 노부부님이 8박 9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시기에 그때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예요. 4일 동안. 왜냐면 같이 있으면 정리를 안 되니까. 그리고 막 물건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쓰레기 같은 것만 버리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 박스 패킹을 했어요. 물건을 분류해가지고 박스 패킹을 해서 옥상에다가 적재를 했거든요. 네, 그게 무려 100박스가 넘게 패킹을 해서 적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정리 끝나고 몇 분은 이제 막 알아 누우시고 막 그랬어요. 진짜. 네,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안쓰러웠던 게 막 물도 안 나와요. 예. 물도 안 나오고 막 진짜 가전제품 다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는 먼지 뒤집어 쓰고 다 일을 했잖아요. 왜냐면 물건이 막 뭐 수십 년을 쌓여 있었으니까 막 정리하면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막 흰 옷 입고 처음 일했는데 옷 다 새카매져가지고 옷 다 버렸거든요. 빨아도 안 돼서. 근데 이렇게 막 먼지 다 뒤집어 썼는데 못 씻잖아요. 네. 그처에 양재 시민의 숲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씻고 집에 갔다니까요. 진짜 너무 기억에 남는 집이었었어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사연이 좀 있었었고요. 여기는 이제 목사동이었습니다. 네, 목사동에 이런 집이었는데, 여기 집이 되게 기억에 나는 이유는요. 이 고객님이 진짜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고객님 중에 역대급으로 너무 잘 버리셨어요. 막 살림의 50%는 진짜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렸어요. 이렇게 버려도 되냐고. 저희가 오히려 말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리가 진짜 빨리 진행이 됐고요.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확실하게 이렇게 좀 비교가 됐어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방이었었거든요. 네. 네. 엄청나게, 이게 보세요. 위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 방에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네. 뭔가 물건에 되게 짓눌려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는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다른 이제 정리 컨설턴트 분이 저의 뒷모습을 찍으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7월 달인가 그랬어요. 네. 되게 진짜 가장 더운 날이었었는데 고객님이 물건이 엄청나게 버리셨잖아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요. 집을 못 들어가고 계속 버리기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서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근처에 그 고철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계속 팔았어요. 예. 플라스틱 가서 분리해서 팔고 고철 갖다 팔고 옷 갖다 내다 팔고 해가지고 그날 총 팔았던 게 한 7만 한 5천 원 정도 나왔는데요. 밖에서 제가 더운 날 너무 고생하니까 고객님이 딱 반땡 해가지고 3만 3천 원을 저한테 용돈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기억에 잘 남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구, 네, 가구가 엄청나게 나왔고요. 여기 100리터짜리로 10개 넘게 버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리어카로 1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컨설팅이었었고요. 네, 여기는 이런 방이었는데 고객님이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만들고 싶대요. 친척이나 손님이 오면은 그냥 잠잘 수 있는 방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피아노는 안 버리고요. 피아노는 아까 문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피아노가 여기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요. 문 바로 옆에 이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옮겼고 이런 물건들은 이제 다 버렸죠. 네, 이 버리고 여기 있던 책상이 네, 일로 가고요. 피아노가 이쪽으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물건 다 뺐죠. 게스트룸에 이런 물건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다 빼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이 방으로 갔는데요. 이 방을 아이방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은 딱 네, 아이 물건으로 오롯이 채웠죠. 여기에 있던 모든 아이의 물건들이 다 이 방으로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 부모 물건들은 모조리 빠졌죠. 물건이 공간이 넉넉하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 물건으로 해서 아이방을 만들어줬던 게 있고요. 주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랬던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랬던 주방도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와 여기도 진짜 어, 한 28평? 한 30평? 32평? 이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저기 김포시의 풍무동이에요. 이게 너무 저한테 내리가 꽉 박힌 집은 무슨 시 뭐뭐 동까지 기억이 날 정도예요. 이게 컨설팅이 끝난 지 지금 한 4년이 넘었는데 너무 정확히 기억나요. 김포시 풍무동. 네, 거기에 남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자 혼자 사는데 방이 3개였었거든요. 방이 3개인데 진짜 집에 들어갈 때요. 거실에 발로 물건을 헤치면서 들어갔어요. 발로 물건을 이렇게 헤치면서 길을 내면서 길을 내면서 들어갔어요. 진짜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방이 이랬었는데 그렇게 완전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 치웠는데 어, 제가 나중에 여기를 2번 갔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서 가니까 물건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괴리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정리를 힘들게 해줘도 어, 이분은 되게 좀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일단은 물건을 되게 못 버리시는 분이어가지고, 되게 정리가 좀 힘들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습관을 단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정리가 끝나고, 저 습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걸 따로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되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렇게 만져주고 코칭을 받는다든가, 뭐 당연히 이게 비용이 청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끝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리가 딱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분이 그 뒤에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적의 수납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이제 임무인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최대한 이렇게 막 그 봉사를 해드리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드리면서 정리를 해놓고 나옵니다. 이렇게 주방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드레스룸도 이랬던 방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레스룸 정리하실 때요. 일단 웬만한 옷들은 다 걸리는 게 좋아요. 옷을 접는 것보다는 거는 게 유지하기가 쉽고요. 습관이 잘 만들어져요. 근데 옷걸이도 되게 중요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옷걸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요?
네. 이 고리하고 몸통하고 일체형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머리가 이것처럼 얘네들처럼요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이게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일체형이잖아요. 그러면 막 거꾸로 굴고 막 이렇게 걸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습관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돼요. 내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 하려면은 이게 돌아가야지 내가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조금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홈이 파여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티셔츠 같은 거 걸 때 위에서 넣으면은 이걸 옷을 늘리잖아요. 또는 밑에서 넣잖아요. 이게 사람이 귀찮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뚫려 있으면 얘를 이제 쓱 걸어서 이렇게 딱 편하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옷걸이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벨벳 옷걸이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 몸통이 다 벨벳으로 이렇게 좀 감싸져 있는 거 있죠. 그건 너무 약하고요. 나중에 거기에 먼지 쌓이면은 그것도 치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벨벳 옷걸이라든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는 나중에 옷이 무거우면요 이렇게 휘어요. 네, 이렇게 휘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추천하지 않고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이런 데다가 나시나 원피스 걸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논슬립이 되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셔가지고 옷걸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요 어, 옷, 제가 쓴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옷걸이가 있어요. 바지걸이하고 옷걸이. 그거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서 정리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옷걸이를 사실 이게 옷걸이만 통일해도 옷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거든요. 옷걸이만 잘 통일하셔도. 네. 그리고 바지는 바지끼리, 이렇게 셔츠끼리, 네. 반팔끼리, 네. 반팔 셔츠끼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걸지 못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네, 걸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세로 수납으로 해가지고요. 네, 옷을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세로로 넣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세로 수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옷이. 네, 아마 느끼실 건데 그냥 막 집어넣는 것보다 최소 2배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최소 1.5배 이상은 더 옷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세로 수납하시면은. 그리고 옷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세로 수납 해가지고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예,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네, 막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리의 의미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네, 정리는 지금 당장 내가 귀찮지만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요. 미래에 이 물건을 사용할 때 훨씬 많은 이득과 시간과 에너지의 절약을 가져다 줘요. 네, 이거는 네, 팩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지금 당장에 귀찮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리는 고민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물건을 쓸 때 컴퓨터에서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를 찾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니까.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공간에 맞는 물건만 남기고 자리를 딱 잡아줬으면은 나한테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혀요. 그 물건은 어디에 있어.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정리예요. 그래서 정리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리는 나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 정리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계속 이렇게 좀 되새기시면은 정리를 내가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정리해서 다른 어떤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해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정리, 마음정리,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네, 버리지 않아도 정리가 된다. 이 책 되게 제목이 끌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아도 정리가 된다. 네. 요 세 가지 책 정도 읽으시면은 정리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또는 어떠한 조금 간단한 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책들이라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바로 Q&A를 하면 될까요? 네, Q&A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아까 질문이 음, 네, 책 정리. 예, 네, 예.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좋아해서 많이 구매했는데 책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저 1년간 한번 책을 박스에 담아서 보관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정리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 책을 읽으면은 기록으로 남겨놔요. 제 블로그에다가. 네.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갑자기 떠올라서 궁금하면은 저는 제 블로그 들어가서 그 책을 찾아서 봅니다. 네, 거기에 왜냐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을 버릴 때 좀 고민이 덜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책을 안 읽은 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쭉 일단 빼요. 네, 오랫동안 안 읽은 책 또는 내가 앞으로 관심이 없을 만한 책들. 네,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냥 어디 특강 갔는데 혹해서 산 책, 그리고 누가 준 책들.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새 책이어서 언젠가 읽을 것 같아서 갖고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걔네들이 첫 번째예요. 예, 그냥 혹해서 산 책들. 그런 책들 일단 다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관 있죠. 현관에다가 걔를 그냥 이렇게 일렬로 쌓아놔요. 그리고 걔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단 방치를 해놔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이 책들을. 계속 이 책들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러다가 계속 눈에 막 밟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다시 빼서 책장에 넣어놔요. 그랬는데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도 이 책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느 순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게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현관에다가 한 열흘 정도 놔놓고요. 너무 얘들 이렇게 쌓여있는 게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가져가시거든요. 책 같은 거는. 네, 그렇게. 새 책은 뭐 일일이 뭐 알라딘 도서에 팔잖아요. 근데 팔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이트 들어가서 이게 팔리는 책인지 안 팔리는지 봐야 되고요. 이걸 들고 가면은요, 책 한 권당 많이 받아야 1,000원, 2,000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생각하시면은요, 그냥 이걸 밖에 내놓고, 그냥 그 파지 가져가시는 그런 할머니나 필요한 분들 가져가게 하는 게 낫고요. 또는 기부를 하시는 게 낫겠죠. 예,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 비우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좁은데 가전제품이 많아서 공간 활용이 애매할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주방이 좁은데 김치, 냉장고, 식탁 등등 네, 김치, 냉장고나 식탁 자리가 애매할 때 네,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 가구를 안 넣어야겠죠. 네, 공간이 부족하면은 안 넣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좁은데 그냥 냉장고, 김치 냉장고, 식탁이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선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놓거나 또는 그냥 이거 없이 내가 평소에 공간을 조금 편안하게 사용하거나 어떤 이러한 조금 나의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라면은 네, 안 놓습니다. 김치냉장고 차라리 이것보다는요. 그냥 김치냉장고 경용인 냉장고를 하나 사신 다음에 그거 하나만 딱 놓고 예,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여행 가서 가던 팜플렛 지도, 그리고 대학교 때 썼던 레포드나 강의 자료, 교회 수련회 때 쓴 책자나 서브 바인더, 네, 옷은 별로 없는데 조기에 책이 많습니다. 어, 대학교 때 썼던 레포트,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혹시 몇 번 보셨나요? 네, 진짜 그냥 정리하다가 한 번? 네, 거의 안 봐요. 전공 서적? 네, 그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거의 안 봅니다. 네,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좀 버리시거나요. 버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스캔을 떠서 디지털로 보관하셔야겠죠. 근데 그 양이 너무 엄청나다. 그럼 저는 이걸 모두 다 스캔 뜨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요. 분류를 일단 해놓고요.
한번 일단 놔둬보세요. 그랬을 때 진짜 얘를 1년, 2년 이상 안 봤으면은요, 걔는 3년, 5년 안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좀 버리시는 게 나아요. 여행 가서 받은 팜플렛, 나중에 여행 갈 때 봐야지 이렇잖아요. 그때 여행에 새로운 정보들이 분명히 생겨서 얘는 안 봐요. 예. 왜냐하면 새로 여행 가면은 뭐가 새로운 게 있나 자기 거 검색을 해서 준비해서 가거든요. 예. 과거에 팜플렛을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예, 그냥 버리시는 게 낫고요. 저는 얘네들을 아예 그냥 집에 들이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예, 버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을 제가 내가 진짜 못 버렸던 것들을 버렸을 때 얘가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지 안 버리는지 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나한테 불편함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이 물건을 버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계속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거든요. 아, 이거 나중에 쓸 것 같은데, 나중에 교회 나중에 수련회 가면 이거 참고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불안함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고 나서 나한테 불편함이 없는 게 느껴지시면은 그 뒤부터는, 네, 버리는 게 훨씬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네. 저렇게 만들어 놓아도 다시 원위치로 갈 것 같은데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인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 정말 본인이 이거를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코칭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짜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받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요, 이래요. 아, 그냥 오늘 안에 그냥 다 끝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정리할 때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안에 다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고객한테 맞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저희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분이 그 뒤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그 뒤에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옷 같은 거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쭉 눈에 띄워놓고 일단 다 입어봅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아이쇼핑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입어보고요. 이렇게 입어보고 일단 그 백화점에서 나와요. 나와서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봐요. 그 옷을. 아, 그 옷을 딱 봤을 때 집에 와서 옷장문 열어보고 좀 어떤 거하고 좀 잘 어울릴지 내가 정말 저거를 필요한 건지 그날 마네킹 보면 다 이뻐 보이거든요. 저렇게 세팅으로 딱 사면은 나도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이뻐 보일 것 같잖아요. 그거를 딱 한 번만 딱 억제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백화점에서 나오세요. 네, 아울렛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며칠 내내 계속 막 눈에 밟힌다. 다시 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한 열에 일곱, 여덟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필요 없어도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네, 그런 옷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절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쇼핑하실 때는, 네, 식사를 하고 가지 마세요. 배고픈 상태에서 가셔야 쇼핑을 오래 안 하고요. 네,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배고픈 시간에 가서 쇼핑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정리 컨설팅 비용은요, 이거 굉장히 케바케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25평이나 28평에서 한 3,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보통 컨설팅 비용 기준가가 120에서 150으로 또 일단 형성이 돼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수납, 그 물건의 양, 네, 그리고 뭐 가구 이동이라든지, 네, 어떤 이제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비용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분류해야 할 게 많고요. 양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폭이 좀 많아져요. 막 180, 200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진짜 물건량이 없으면은 사람이 4명 정도 들어가서 하루 만에 끝낸다. 그러면은 한 뭐 120이나 130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가격에서 시작돼서 업다운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배우는 과정이요. 정리수납 배우는 거는 요새 그 롯데 그 문화센터나
뭐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거기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에서 배우셔도 충분해요. 네, 보통 뭐 한 10주, 11주 차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한 7, 8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싼 비용으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센터 같은 데서 기관에서 배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견적 의뢰 같은 경우는 요청하시면은 직접 가요. 서울 경기 쪽은 직접 가서 실제로 이제 방을 둘러보고 얘기를 나눠서 이제 컨설팅가가 정해져서요. 이렇게 가는 비용은 무료예요. 가서 제가 방문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비용은 일단은 이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조금 멀거나 그렇게 되면은 소정의 어떤 뭐 교통 비용도만 생기긴 하는데요. 네, 그래봤자 뭐 한 돈 2, 3만 원 정도예요. 네. 네, 저는 컴퓨터 폴더 정리, 네, 이런 쪽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 환경 정리라고 해서 책상 서류, 그러니까 스마트 정리 있었죠? 네, 디지털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정리를 할 줄 안다고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각 식탁을 원형 식탁으로 교체할 건데, 음, 사각을 원형 식탁으로 교체를 하고 싶으신데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이거는 제가 공간을 좀 봐야겠는데요. 네. 네, 근데 보통 식탁은 사각으로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아무래도 좀 높기 때문에 네, 사각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원형 식탁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게 좀 공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사진은 저는 구글 포토라는 걸로 해서 클라우드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 사진에는 딱 4장밖에 없고요. 항상 4장밖에 없고 그리고 외장하드나 USB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네, 정리하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컴퓨터 폴더 정리 노하우요. 네, 요거 얘기하면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제가 따로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벌써 딱 10시가 넘었습니다. 네, 아유, 일단 저는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영복 대표님, 예, 오늘 특강 어떠셨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번 특강에 제가 손영복 대표님께 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시기에 손용복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정리에 대한 부분, 업무 스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쫙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간 아마 인증을 매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퇴근합니다 하면서 제 자리를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예. 근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영역에 지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저렴하게 예, 책정해 주셔가지고 1대1 컨설팅을 한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 채널 뭐 이러한 것들부터 해서 내 에버노트 이러한 나의 정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요. 꼭 우리 손영복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영국 대표님의 이 특강 여러분 마음에 드셨죠? 예,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가 간단하게 홍보를 안내하고요.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채팅창에다가 네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하고 그리고 저한테 1대1로 채팅해서 그런 문의를 줄 수 있는 링크를 좀 남겨드릴게요. 네네네. 저희 채팅창하고 저희 오픈 채팅방 두 군데다 같이 올려주시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건 제가 그 저희 단톡방에도 함께 띄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리 단톡방은 약간 쉬고 있는데 어,
가끔씩 이렇게 정리 이런 특강들을 좀 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도움 받고 막 자기 개발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정리에 좀 잘 접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계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손용부 대표님이 별도로 진행하신 오픈 채팅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가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현재 다둥아빠 시그니처 특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윤상숙 대표님을 모시고 금융 쇼핑하는 엄마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엄빠독 독서 모임에서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급하게 한번 일정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을 모시고 예, 전체적으로 한번 금융에 대한 금융 문맹국 중에 최하위권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문맹을 벗어나자라는 차원으로 이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서인 대표님의 돈 되는 방구석 1인 창업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북클럽에서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심플 이즈 파워, 네, 그리고 새벽 기상 5시, 주 5회 블로그 포스팅, 인격의 변화. 예, 이거는 저희가 엄빠독이라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엄빠독, 독서 모임을 넘어 엄빠독, 엄마 아빠의 진정한 독립을 돕는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현재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요,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내일까지는요, 엄빠독 8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기 때는 몰입 독서와 지치지 않는 힘, 이민규 교수님을 모시고 한 번 더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진행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 사전 신청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녹화본 영상은요, 1만 원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3줄 이상 오늘의 느낀 점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 예, 나한테 손영부 대표님의 정리의 기술을 통해서 나는 이 3가지를 얻었다. 예,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정리는 본질을 찾아가는 것. 너무 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표현해야 사람입니다.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밝게 한 컷 찍고요. 전체 마무리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 손용부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듣고 밝게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연이 된다면은 다른 곳에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손용복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지금 손용복 대표님의 개인 카카오 채널과 오픈 채팅방 링크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으로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게. 현재 시간이 10시 9분이지만 저희는 낮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카메라를 바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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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찍겠습니다. 자,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백혜민 선배님 고맙습니다. 카메라 켜주셔서.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총 3번 찍습니다. 네, 우리 길봉조 선배님, 이희승 선배님, 이용규 선배님, 홍현정 선배님.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이용규 선배님까지, 최명순 선배님. 하나, 둘, 셋.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정리가 우리 삶에 잘 정리되셔서 본질을 찾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동아빠 북클럽에서 손영복 대표님과 함께하는 재능 기부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대표님, 네, 저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네. 예,
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도할바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좋은 길봉대 저녁 선배님은 저희 연바독 선배님이시거든요. 우리 손영복 대표님 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 혹시라도 인사 나누실 분들이 계시면 인사 나눠주시고 제가 10초 후에 전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인사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